먼저부터 이동 평균선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의 이해 부분에서 캔들의 조합만을 가지고서는 내일의 주가를 알아내는데, 상승이냐 하락을 알아내는데 좀 힘든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경험이 많고 나름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캔들의 조합으로 내일 혹은 모레의 주가의 흐름의 추이를 추적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초보 개비 분들은 캔들의 조합만 가지고 내일의 주가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따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동전 던지기가 같다는 거죠. 지금까지 캔들의 모습을 보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일 상승, 뒷면이 나오면 하락, 그것밖에는, 그 정도의 그 승률 밖에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캔들의 조합보다는, 캔들의 조합으로 내일의 주가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향후 주가의 흐름을 맞추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캔들의 조합 가지고 내일의 그 주가를 맞추는 훈련을 한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 혹은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되도록이면은 이동 평균선의 흐름 가지고 내일의 주가를 알아맞추는, 혹은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알아맞추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동 평균선이란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움직이는 평균선, 평균값이란 얘기입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이란 뭔가요? 5일 이동 평균선이란 그야말로 5일 이동 평균선은 5일 종가의 평균입니다. 어떤 종가? 캔들 종가의 평균입니다. 그죠? 그럼 10일 이동 평균선은 뭡니까? 10일간 캔들의 종가의 평균입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은 뭡니까? 말 그대로 20일 캔들의 종가의 평균입니다. 자, 60일도 마찬가지고 120일도 마찬가지고 240일 마찬가지입니다. 자, 5일 이동 평균선은 종가의 평균이라는 거죠. 5일 동안 거래일, 5거래일 동안 캔들 종가의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런 이동 평균선을 썼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런 이동 평균을 썼냐면, 자, 만약에 5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이다 라고 하면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 상승이니까 앞으로 한 2일 정도는 상승을 하겠구나 라는 추측을 한다는 거죠.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라고 하면 20일 동안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했으니까 앞으로 그 가속도의 힘을 받아서 중기적으로 상승을 하겠구나. 이런 6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면은, 장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 앞으로 그 기간만큼 또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동평균선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으로 자리 잡은 주식은 꾸준히 상승하려고 하는 성질이, 하락을 하는 주식은 하락을 하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동평균선을 쓰는 것입니다. 즉 추세를 알기 위해서
추세를 알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이제 거래를 할 때 혹은 주가를 매매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당일의 캔들의 흐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좀 중장기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21선이 우상향인 거 혹은 60일선이 우상향인 거에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초보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설상 내가 주식을 사고 나서 빠지더라도 다시 원금 복구를 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이란 5일 종가의 평균선이다. 그죠? 그럼 다른 의미로 5일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라는 겁니다. 5일 동안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가, 5일 동안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20일 이동평균선이란 20일 종가의 평균선입니다. 즉 20일 동안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입니다.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의 위치에 따라 지금 주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주가의 포지션, 사람들의 심리 등등이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현재 주가가 이렇게 만원입니다. 만원. 현재 올라가지고 현재 주가가 만원입니다. 만원이에요. 근데 자,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이 날의 20일의 이동평균선에 요 날에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 2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현재 20일 동안에 그 평균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매수 가격이 2만원입니다. 2만원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만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20일 동안 이 주식에 참여한 사람, 이 주식의 매매 참여한 사람의 평균가가 2만원인데 현재 주가가 만원이라면 20일 동안에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수익률은 뭡니까? 현재 반토막이죠. 그죠? 반토막이지 않습니까? 반토막이죠. 그야말로 20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20일 동안 이 주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가 2만원인데 현재가 만원이라면 어떻습니까? 차후 주가가 올라올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본전 왔네 하고 어떻습니까? 위에서 던지려고 하겠죠. 그죠? 던지려고 하겠죠. 즉 현재 주가 위에 있는 이러한 이평선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매도 대기 세력입니다. 매도 대기 세력입니다. 매도 대기 세력. 그러면은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어떤 그림이? 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내려오면서 주가가 내려오면서 현재 20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입 가격은 2만원. 근데 현재 주가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주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만약에 만원이라고 하면은 만원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본전이 왔으니까 던지려고 노력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주가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매도 대기 세력입니다. 매도 대기 세력. 그렇죠? 매도 대기 세력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서 현재 주가가 잠시만요.
현재 주가가 가령 현재 주가가 잠깐만요. 자, 현재 주가가 만약에 반대로 죄송합니다. 잘 안돼서. 자, 2만원입니다. 2만원. 현재 주가가 2만원인데 20일 이동평균선의 주가, 죄송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의 주가가 얼마? 2만원인데 현재 주가는 얼마예요? 현재 주가는 3만원이다. 3만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50% 이상 수익이 난 상태죠. 그죠? 20일 동안 이 주식에 참여한 사람들 평균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2만원인데 현재 주가가 3만원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플러스 50% 이상 상승한 상태죠. 근데 제가 캔들의 이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식은 모두 다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삽니다. 그죠? 비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다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싸다고 생각한 가격에 사서 얼마? 어마어마한 수익률, 50%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50%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격으로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여기서 사서 그 가격대에 사서 50% 수익을 냈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네, 사자 하면서 아래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옵니다. 혹은 저번에 2만원에 살려다가 못 산 사람들이 또 가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내려올 때 다시 2만원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어떻게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왜? 수익 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수익을 낼 뻔한 사람들이 50% 상승한 걸 봤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21선 혹은 61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그 주가가 다시 그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이평선들은 어떤 기능을 한다? 매수 대기 세력을 한다는 겁니다. 매수 대기 세력. 이러한 심리에 의해서 매수 대기 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의 주가가 얼마? 2만원입니다. 2만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만원입니다. 여기가 2만원이고 현재 주가가 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려고 하면 본전 왔으니까 던져야지 하겠죠. 그죠? 50% 이상 손실이 나고 있었는데 자기가 물렸던 가격으로 오면은 던져야지. 즉 현재 주가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현재 주가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매도 대기 세력. 그 반대로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현재 주가가 상승을 해서 현재 주가가 죄송합니다. 현재 주가가 3만원이에요. 근데 2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20일 이동평균선의 현재 가격이 얼마? 2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가 싸다고 생각한 가격에 사서 50% 수익을 났죠. 그럼 떨어지면은 어떤 역할을 해줘요? 밑에서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 아래에 있는 이평선은 어떤 거? 매수 대기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싸다고 생각한 가격에 사서 50% 이상 수익을 냈어요. 혹은 접대 사고 싶었는데 못 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사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평선을 바라보실 때 현재 주가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쟤네들 때문에 상승을 잘 못하겠구나. 혹은 현재 주가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보고는 쟤네들이 한 번 더 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동평균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누르는 힘 혹은 아래에서 사려고 하는 매수세, 그 힘의 크기가 가령 20일보다는 일단 매수 대기 세력이 20일보다는 어떻습니까? 60일이 힘이 더 세고 60일보다는 뭡니까? 120일이 힘이 더 세고 120일보다는 어떻습니까? 240일의 이평선이 힘이 세겠죠. 당연하죠. 왜? 20일 동안 이 주식에 참여한 사람들보다는 60일 동안 참여한 사람들이 많을 테고 그것보다는 120일보다는 240일 동안 이 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고 또 수익을 낸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위에서 누르는 힘은 무엇이 더 힘이 셀까요? 240일의 힘이 제일 세고요. 그죠? 그 다음에 120일, 그 다음에 60일, 그 다음에 20일 이런 순서겠죠. 그죠? 상위 이평선, 여기서 상위 이평선이라는 숫자가 큰 이평선입니다. 상위 이평선이 위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고 상위 이평선이 밑으로 깔리면 깔릴수록 그만큼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동평균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역할, 저항선 혹은 지지선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런 역할은 뭐라고요? 이런 역할은 이런 올라오는데 상승을 제한하는 걸 저항선, 상승하는데 막 가로막는 거를 저항선, 혹은 또 하락을 하는데 밑에서 받쳐주는 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캔들을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지지선. 그죠? 이렇게 올라가죠? 특정 이평선을 찍고 저항선의 개념과 지지선의 개념에 대해서 저항선의 개념과 또 지지선의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차트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이동평균선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이동평균선의 기능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주가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매도 대기 세력, 즉 상승의 걸림돌, 그리고 현재 주가 아래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 대기 세력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이 차트는 현대차 2008년 9월서부터 현대차입니다. 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하락하다가 낙폭과대에 의해서 반발 매수세가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나요? 자, 이 부분 20일 이동평균에서 맞고 떨어지죠. 그죠? 왜 떨어졌나요? 20일 동안 이 주식을 참여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과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죠? 20% 가까이 막 폭락을 했다가 30% 가까이 폭락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30%까지 일었었는데 다시 본전으로 왔네, 혹은 본전 아니더라도 손실폭이 줄었네, 그래서 매도를 한다는 거죠. 이후 21선 저항을 받고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 역할은 무엇이냐? 이 역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저항선. 이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항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저항선의 역할입니다. 자, 이후 어떻습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은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뚫고 다시 조정받아서 21선을 밑으로 내려오다가 요번엔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60일 이동 평균선으로 헤딩을 하게 됩니다. 헤딩을 하게 되는데 60일 이동 평균선에 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본전이 왔구나, 팔아야지, 매도를 해서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60일 동안 본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 가격을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본전에 오니까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는 강력한 매도 대역이 세력있습니다. 낙폭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굉장히 강력한 매도 대역 세력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주가가 또 빠지는 척 하다가 빠지는 척 혹은 빠지다가 다시 이번엔 어디에다가 헤딩합니까? 121선에다가 또 헤딩을 하죠. 또 이번엔 121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항선 역할을 하죠. 자, 21 이평선 저항받고 내려오고 61 이평선 저항받고 내려오고 121 이평선 저항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어떻습니까? 요번에는 지금서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지금서부터는 61선 딛고 61선을 딛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여기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왜 여기선 지지선 역할을 나왔을까요? 요 포인트에서 지난 6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얼마만큼? 이만큼의 수익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수익을 받다가 자기네가 싸다고 생각한 가격 혹은 수익을 받다고 생각하는 가격까지 다시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6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상승의 경험, 수익의 경험,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죠. 그런 기억들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아래로. 상승의 기억, 돈 벌었던 기억, 수익이 났던 기억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아, 그때 샀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하는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상승을 하게 되는데 저번에는 121선, 요 121선의 저항을 뚫어버렸죠. 그죠? 121선의 저항을 뚫어버렸죠. 뚫고 나서 조정받을 때 어떻습니까? 다시 꼭 121선 밑으로 빠지지 않죠. 자, 여기도 어떤 게 뭡니까? 뚫었던 121선을 다시 뚫었던 121선 이선을 다시 빠지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 여기도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도 어떤 모습? 네,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후 현대차는 올라가다가 241선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241선, 네,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2009년 4월입니다. 2009년 4월. 그러면 2009년의 4월인데 그 다음에는 차트가 어떻게 변했나 보자 한번. 이동평균선의 기능을 열어보면, 자, 여기서 부분은 자, 여기 부분이 다소 잘렸는데 다소 잘려서 그림이 안 나오는 아쉬움이 있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241선을 넘었습니다. 그죠? 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지표추가, 자, 2009년 4월 여기를 보시면 어때요? 241선 아까 못 들었죠? 그죠? 저항 받고 빠지다가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241선을 강한 양봉으로 뚫었습니다. 이 순간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241선은 더 이상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뚫는 순간서부터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차트가 점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상승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반등하는 위치를 한번 보세요. 주가가 반등하는 위치를.
21선, 21선, 21선 에서 반등을 하게 되죠. 그죠? 왜? 21선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상승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익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다가 21선이 무너지고 이번엔 어디서? 61선에서 다시 반등을 하죠. 61선에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어디서 반등을 하게 됩니까? 121선에서 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현대차는 또 현재 2008년 1월 현재 121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재 주가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매수 대기 세력을 하죠. 그래서 반등하고 그게 무너졌을 때 어떻습니까? 20일 무너졌을 때는 61선에서 반등을 하고, 다시 60일이 무너지면 또 121선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물려도 물타기를 해서 본전 혹은 수익을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바로 하위에 이동평균선을 깔아놓은, 즉 내가 물렸을 때 나를 도와서 추가 매수를 할 사람들이 많은 이런 차트의 모양에서 하시는 게 돈을 안 잃고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즉 이런 차트의 모양을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 다음 시간에는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신 거는 현재 주가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 현재 주가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죠. 저항. 즉 매도 대기 세력이고, 현재 주가 아래에 있는 이동평균선, 현재 주가 아래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뭐라고요? 매수대기이다. 즉 이러한 차트를 정배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실 때 되도록이면 정배열에서 사셔야 돈을 잃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서부터 이평선 강의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연두색 선이 5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파란색 얇은 선이 10일, 빨간색이 20일, 파란색이 60일, 분홍색이 120일, 검정색이 240일 이평선입니다. 역배열이란 무엇이냐면, 역배열이라면은 이처럼 이동평균선이 이 단면을 잘라놓고 보시면 상위 이평선서부터 하위 이평선까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전 시간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평선의 의미는 현재 주가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뭐라고요? 매도 대기 세력이라는 겁니다. 매도 대기 세력. 현재 이 주가 위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도 대기 세력이 자기 분전하면 팔아야지 라고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에서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빠지거나 위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빠지거나 혹은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위 이평선서부터 최소 단위 이평선까지 거꾸로 있는 것을 역배열이라고 한다. 역배열의 특징은 위에서 누르는
매도 대기 세력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던가 혹은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많다. 왜 위에서 누를까요? 본전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본전 욕심 때문에 주가가 좀만 오르면 던지니까 이러한 강력한 매도 대기 세력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가거나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정배열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정배열은 어떤 상태입니까? 최하위 이평선 5일 이동평균선서부터 240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란히 있는 경우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현재 주가 아래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어떤 세력? 매수 대기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금 빠지면은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사고 매수를 합니다. 설상 21선을 붕괴를 해서 내려온다고 해도 다음 매수대기 타자 이런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즉 현재 주가의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은 뭐라고요? 강력한 매수 대기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개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사실 때 바닥에서 산다고 역별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덜 먹더라도 밑에서 탄탄하게 받칠 수 있는 정배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정배열 상태, 밑에서 누가 주식을 사주는 상태. 내가 비록 주식에 물렸어도 다른 동지들이, 다른 개미들이 나의 하락폭을 막아주는 그런 정배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단타를 하시더라도 혹은 데이트레이드를 하시더라도 스윙을 하시더라도 정배열 상태에서 주식을 하셔야, 투자를 하셔야 손해를 안 볼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차트가 올라가는 단계, 현대차트 다시 보면은 여기는 어떻습니까? 역배열이죠. 역배열에서 이렇게 정배열로 올라가는 단계, 정배열로 올라가는 단계, 그 단계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는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차트가 변환되어지는 과정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게 골든 크로스입니다. 골든 크로스. 반대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변환되어지는 과정을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역배열과 정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점 정리 다시 한번 하면은, 현재 주가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은 매도 대기 세력이다. 역배열 상태는 매도 대기 세력들이 많다.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하락할 확률이 많다. 정배열 상태는 뭡니까?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이평선들이 깔려있을 때, 이런 경우를 정배열 상태라고 하고, 여기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많다. 바닥에서 살려고 역배열에서 말게 사지 말고 정배열일 때 사시라는 겁니다.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좋아서 옆으로 이렇게 점차 올라갔지만,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회사 실적이 그다지 안 좋을 경우에는. 우리는 초보 개미들은, 여러분들은 되도록 사더라도 어디? 정배열에서 사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바닥에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름 바닥이라고 예상하고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거래량 분석법이나 혹은 이평선 분석법으로 가능합니다. 거래량 분석법이란 무엇이냐면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 다른 말로 거래량, 이 거래량이 매집 거래인지 혹은 돈을 못 벌고 도망가는 거래인지, 즉 터는 거래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거래량 분석법이라고 하고, 이평선 분석법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이용해서 이 골든 크로스가 바닥을 알리는 골든 크로스인지 혹은 이 데드 크로스가 상투를 알리는 데드 크로스인지를 알아맞추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강의들은 일단은 이러한 캔들의 이해, 이평선의 이해에서부터 완전히 숙지를 하시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역별의 의미, 정별의 의미, 역별의 의미, 정별의 의미였습니다. 역별은 뭐 위에서 매도 대기 세력이 많다, 정별은 아래서 매수 대기 세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이평선 강의를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이 역배열 상태입니다. 맞죠? 그 241 이평선 아래 121 이평선이 있고 121 이평선 아래 61 이평선이 있고 61 이평선 안에 21 이평선이 있는 이런 상태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21 이평선의 의미는 뭐냐면 20일 동안 이 주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매입가라는 거죠. 20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입가. 현재 이 종목의 평균 매입가가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 만약에 이 가격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조금 만원이라고 할게요. 만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즉 대략 한 7,000원입니다. 7,000원. 그러면 이 주식이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자기 본전에 왔으니까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본전에 왔으니까 팔려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본전가에 오면은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심리라는 게, 즉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삐뚤삐뚤 힘을 쓰면은 20일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에 왔으니까 아이쿠 본전 왔구나 하면서 매도를 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내리는 힘이 세니까 주가가 다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다가 다시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주가가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21을 뚫고 이 21선을 뚫고 이 21선을 뚫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주가가 21선을 뚫었을 때 61선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61선을. 그러면은 61선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20일보다 더 하죠. 왜냐? 20일보다 60일이 더 기간이 길잖아요. 즉 더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었다는 거죠. 60일 동안. 그러면 여기서는 20일에서의 그 매도 강도보다 더 큰 힘으로 매도를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또 주가가 여기서 또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미끄러질 때 중요합니다. 전에 21선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즉 20일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을 다 해소를 해주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밀릴 때 다시 여기를 뚫어버리면 주가가 차후에 상승하기 힘듭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를 못 뚫고 여기로 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뚫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람들이 사줬다는 거죠. 이 주식을. 매수 힘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뚫지 못하고 상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에 여기를 뚫었을 때 매수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를 해준다면 주가는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 다시 이 주가는 어디로 옵니까? 다시 60일선으로 돌진을 하게 되죠. 다시 돌진하게 되죠. 이렇게 다시 한번 60일선으로 가자. 요번에는 뻥 뚫었습니다. 60일선을 뻥 뚫었어요. 60일선을 뻥 뚫었다는 건 뭐냐면은 60일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의 그 매도 심리, 매도 욕구, 매도 욕망을 다 해결해주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저쪽에서 121선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121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20일에 있는 사람보다 60일선에 있는 사람보다 121선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랜 기간 물려있고 더 이 주식을 팔고 싶겠죠. 얼씨구나 또 팔아시키겠죠. 자, 가다가 또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어디서 버텨줘야 돼요? 바로 60일선. 접대 60일선을 매물을 다 소화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120일선 맞고 떨어졌으면은 다시 이 자리에서 뭐라고요? 반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반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승을 하려면. 왜냐? 당연하죠.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니까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사람이든 여기서 사는 사람이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주식을 사서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럼 또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만약에 이 주식이 싸 보이지가 않는다면, 즉 살 마음이 없어진다면 주식은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반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이 여기서도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뭔가 좋은 호재가 있어서. 자, 여기서 반등을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럼 요번에 또 122평선을 어떻습니까? 요번에 또 뚫습니다. 요번에 뚫었습니다. 그럼 저 위에서 뭐가 버티고 있습니까? 요번에 다시 241평선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뭐 241선 이렇게 뚫는 것도 똑같은 원리에서 뚫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1이평선이 이런 캔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21평선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21, 60일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뒤에서 어떤 게 60일선이 또 따라서 뒤로 위를 대가리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겠죠. 요번에는 21선이 120선 뚫고 올라옵니다. (21선이) 61선을 뚫고 21선이 61선과 120선을 뚫고 올라오니까 뒤따라오던 61선도 덩달아 이번에는 다시 어떻게 해요? 121선을 뚫고 올라옵니다. 자, 이번에는 또 121선을 뚫고 올라온 21선이 240선을 뚫고 올라옵니다.
뚫고 올라옵니다. 그러자 다시 61선도 따라서 어떻습니까? 241선 뚫고 올라옵니다. 241선을 뚫고 올라오니까 덩달아서 121선도 어떻습니까? 241선을 뚫고 올라옵니다. 자, 덩달아서 다시 241선이 우로 향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가 뭡니까? 정배열이죠. 정배열. 주식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림이 좀 엉망이 됐는데 이렇게 되는 게 뭡니까? 정배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주식은 누구나 다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는데 삽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는데 삽니다. 자, 지금 당신의 주식이 20일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일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자기 본전 가격이 오면은 팔려고 하는 욕구가 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할 때 21선을 돌파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럼 21선에 물려있는 사람의 본전 욕구를 다 해소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을 돌파할 때 산 사람들은 그 가격이 자기네가 샀던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산 거죠. 이후 주가는 다시 61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어떻습니까? 60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니까 또 던지겠죠.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또 떨어집니다. 자, 근데 떨어질 때 그 전에 20일을 돌파했던, 즉 돌파할 때 샀던 사람들, 자기가 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맛봤잖아요. 그죠? 이 공간만큼 수익을 맛봤지 않습니까? 즉 자기가 생각했을 때 싸다고 생각했을 때 샀던 자리에서 수익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21선에 왔을 때 다시 삽니다. 또한 그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20일을 돌파해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하게 됩니다. 자, 요번에는 61선을 돌파를 합니다. 그 위에 또 뭐가 남습니까? 121선이 또 버티고 있죠. 121선은 또 위에서 누릅니다. 120일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이 누릅니다. 자, 또 빠지죠. 어디까지? 61선 있는 데까지 빠집니다. 자, 그러면 61선에 있는 사람들은 61선에까지 왔을 때 어떻습니까? 전에 여기서 산 사람들이 상승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의 경험이 있죠. 또 매수를 합니다. 또 반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21선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려있는 그 주식을 해소해주고 61선에 있는 사람들의 주식을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해소해주고 해소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평선들이 하나 둘씩 위로 향하면서 정배열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언제 사냐면은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 왜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 사야 되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캔들 위에 있는 이평선은 보시다시피 무엇입니까? 팔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캔들 안에 있는 이평선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고 싶어서 안 다닌 사람들입니다. 즉 주가는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조정받고 내려가면은 60일에 샀던 사람들이 사준다는 거죠. 왜 사줄까요?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을 때 60일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왜 사줄까요? 왜냐? 이 사람들은 상승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평균 매입 단가는 여기에요. 근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주가가. 응?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다시 조정을 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어때요? 60일선에 샀던 사람들은 자기가 싸다고 생각했던 가격의 주식을 사서 이만큼의 상승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오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왔으니까 또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가가 또 60일선에 조정받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자, 캔들 위에 있는 이평선은 매도 대기 세력, 캔들 아래에 있는 이평선은 매수 대기 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언제 되도록이면 정배열일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